현대사회에서 음식은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죽지 않기 위해 영양분 섭취의 목적으로 음식을 먹었다면 요즘에는 영양분 섭취 외에도 다양한 기호, 다이어트 등의 여러 목적으로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 변화된 음식의 역할에 따라 기존의 서구권 국가들이 독차지했던 세계 음식 시장에서 한식이 굉장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양분 섭취는 물론이고 한식은 하나의 재료로도 거의 창조 수준으로 무궁무진한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 다양한 성별과 연령대에 기호를 맞출 수 있고 한식에는 채소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굉장한 논란이 될 만한 세계 음식 순위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4위, 미국 8위, 영국 29위 등 과대평가받은 국가들도 보이는 한편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던 국가들인 중국, 한국, 대국은 각각 11위, 19위, 30위를 기록하였죠. 사실 한국인들은 한식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평가에 전혀 동요하지 않지만 오히려 한식을 경험해본 외국인들은 이러한 평가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아시아 문화를 좋아한다는 한 미국의 대학생은 몹시 화가 나서 글로벌 커뮤니티에 반박의 글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시아 문화를 좋아해서 전공도 이쪽을 선택한 대학생이야. 이번 국가별 음식 순위 발표가 이 커뮤니티에서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고 나 또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글을 적게 됐어. 내가 직접 겪은 바로는 이건 전혀 맞지 않거든. 물론 어떤 나라가 음식을 가장 짜게 만드는지에 대한 평가라면 납득이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일단 나는 미국인으로 흔히들 미국인들은 엄청나게 짜고 단 것만 먹는다는 고정관념이 있고 그 말에 부정하는 건 아니나 우리 가족은 그렇지 않거든. 내 아버지는 심각한 비만이셨던 적이 있고 건강이 엄청나게 악화되셔서 우리 가족의 식단은 아버지의 생존을 위해 채식이주의 저염식 식단으로 완전히 바꿔버렸거든. 즉, 미국의 짠 음식은 이제는 나도 못 먹는다는 소리야. 이렇게 짠 음식을 피하다 보니 나는 진정한 음식이 맛에 눈뜨게 되었고 어떤 음식이 가장 우수한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지. 그러던 중 나는 내 전공을 더욱 심도 있게 공부할 겸 현지의 음식도 맛볼 겸 동아시아 여행을 가게 되었고 여행은 중국과 일본, 한국 순서대로 갔어. 아무래도 중국은 다양한 음식이 많기로 유명했고 한국은 일본의 침략을 당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마치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레바논에 프랑스 음식 문화가 자리 잡힌 것처럼 아무래도 한국은 일본과 음식 문화가 비슷할 거라 판단해서 가장 후순위에 배치했지.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 예상은 완전히 틀렸다. 일단 첫 여행지인 중국에서 나는 굉장한 실망을 느꼈는데 물론 중국 음식은 엄청나게 다양하고 특이했지만 딱 거기까지일 뿐이었고 맛은 없었어. 생각을 해봐. 곰 발바닥이나 병아리, 박쥐로 만든 요리가 진짜 맛있어서 먹겠어? 중국의 음식에는 철학이 없고 그저 마구잡이로 갖다 붙인 느낌이 강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음식은 굉장히 비위생적이었는데 오픈형 주방은 찾아볼 수조차 없었고 직접 가게를 차려서 운영하는 식당조차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어. 추가 재료를 주문했더니 맨손으로 그냥 덜어주지를 않나? 식기나 컵 등은 고춧가루가 그냥 묻어 있어서 항상 물티슈를 가지고 다니며 닦아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나는 중국의 음식을 먹고 배탈이 심하게 나서 결국 호텔에서 누워만 있다가 굶주린 채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지. 중국이 10위라는 높은 순위를 차지한 이유는 아마 피자나 파스타, 김치 등을 중국 음식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인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평가에 반영했기 때문인지는 아닌지 의심된다. 일본의 음식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음식이 너무나도 짜서 먹을 수가 없었어. 그렇게 유명하다는 라멘은 세 젓가락을 먹고 더는 먹을 수 없었는데 국물에 바닷물을 사용했는지 마치 미국 피자만큼 엄청나게 짰다. 따라서 라멘집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라곤 맥주밖에 없었지. 또한 그렇게 굶주린 채로 들른 생선구이집에서도 나는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쯤 되면 일본의 주방장들은 미국인들을 싫어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내가 시킨 연어구이는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었어. 결국 나는 음식을 거의 다 남긴 채로 글로벌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날드로 향하게 되었다.
나는 맥도날드는 전 세계 공통의 레시피를 갖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일본은 맥도날드의 햄버거와 치킨조차도 엄청나게 짜더라. 물론 일본의 스시 요리는 짜지 않았지만 나는 스시가 일본의 요리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었어. 그냥 생선을 잡아서 썰면 스시인데 이걸 일본의 최고 요리라고 쳐준다면 도대체 일본의 음식 문화는 얼마나 내세울 게 없는 거지? 세계 각국에 스시 요리 전문점이 많은 이유도 음식 조리가 엄청나게 쉬워서 요리는커녕 설거지조차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좋은 품질의 생선만 있다면 누구나 인류 요리사 이상의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지. 그런 이유로 나는 이것을 일본 요리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 어쨌든 일본에 실망한 나는 한국으로 넘어가게 됐다. 아까 말했듯 나는 한국은 일본과 음식 문화가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기대조차 안 했고 그냥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아무 식당이나 들어갔어. 내 기억에 그 식당은 주황간판에 강력한 인상을 주는 글씨체에 한글이 적혀있던 걸로 기억한다. 하지만 그저 평범해 보였던 그 식당에는 수십 가지의 메뉴가 있었고 가게 주인에게 물어보니 그 수많은 메뉴는 전부 한식이거나 외국 음식을 한국식으로 변형한 음식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놀랐어. 요리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유명 레스토랑에 간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메뉴를 찾아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야. 내가 이곳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음식은 바로 비빔밥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간을 조절할 수 있고 추가 재료를 넣거나 뺄 수도 있는 놀라운 음식이었기 때문이야. 따라서 개인마다 필요한 영양소나 맛을 챙길 수 있어서 균형 잡힌 식사가 가능하지. 그리고 김치찌개나 부대찌개, 순두부찌개 같은 국물 요리도 엄청나게 맵고 짜 보였던 겉모습과는 달리 이런 한국의 빨간 국물 요리는 맵긴 했지만 채소 위주의 국물 요리라 그런지 전혀 짜지 않았어. 오히려 이 매운 음식들을 먹고 땀과 콧물을 흘리니 시원한 느낌까지 들더라. 또한 불고기나 제육볶음, 삼겹살 등의 고기를 먹을 때도 무조건 채소가 곁들여져 있어서 몹시 조화로웠어. 음식에 진심인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짠 음식이나 고기류 음식을 먹을 때는 샐러드를 필수로 섭취해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쌈이라고 불리는 채소와 더불어 함께 나오는 반찬들이 전부 채소라서 따로 샐러드를 먹을 필요가 없더라고. 즉, 한식은 그 자체로도 몹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음식 문화라는 거지. 나는 한국의 이런 음식 문화가 몹시 인상 깊었는데 지배를 받았던 국가는 어쩔 수 없이 지배국가의 음식 문화가 침투될 수밖에 없거든. 마치 프랑스와 레바논처럼 말이야. 일본은 프랑스보다 더욱 악랄하게 한국을 침략해서 한국어를 못 쓰게 하고 한국의 전통 건물과 문화재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통째로 없애려고 했어. 그리고 이건 아직 100년도 지나지 않은 최근의 역사지.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음식이 피지배 국가인 한국의 영향을 받은 느낌까지 날 정도야. 특히 나는 일본과 중국 음식이 맞지 않아 그저 굶주리기만 했지만 한국에서는 식사 후에서도 길거리에서 떡볶이와 김밥, 붕어빵과 호떡 등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전부 다 먹어봤는데 배불러서 걷기조차 힘들매도 한국 음식은 그냥 멈출 수가 없더라. 한국 길거리 음식만 먹어봐도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인 1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어. 한식은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재료만으로도 훌륭한 조화를 만들어내는지 정말 신기해. 중국과 일본을 거치면서 거의 굶어 죽을 뻔한 나는 한국의 음식 덕분에 살아서 여행을 마칠 수 있었고 다음 평가 때 한국이 최소 5위 안에 들지 않는다면 나는 평가기관에게 항의 메일을 보낼 예정이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 중에서도 한식은 맵고 짜기만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인들의 나트륨 섭취량은 평균 수준인데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 현지 음식을 먹어보신 분들이라면 그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의 음식은 한국의 음식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건강한 음식임에도 맛이 보장된 한식의 매력에 외국인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애초에 수백, 수천 가지나 되는 김치 종류는 한국인들이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재료들로 새로운 음식들을 끝없이 창조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한국에서 한식을 직접 경험해 본다면 한국은 훨씬 더 놀라운 국가라는 걸 느낄 수 있지? 영국이 저렇게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만 봐도 이건 잘못된 조사라는 걸 알 수 있다. 피시앤칩스를 개발한 사람조차도 영국이 이 정도로 고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음식은 결국 건강하게 살기 위해 먹는 거 아냐? 한국인들을 봐. 그들의 비만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야. 한국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한 나라들의 비만율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건강한 한식에 더욱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날생선을 먹는 스시 요리로 유명해진 일본이 4위라고? 불이 없던 시절 원시인들도 먹었던 게 날생선 요리이므로 원시국가를 추가해서 일본 윗순위로 넣어야 한다. 따지고 보면 원시인들이 스시의 원조니까 말이야. 베트남이 왜 한국보다 낮은 순위인지 이해가 안 가. 한국 내 베트남 쌀국수 식당은 늘 사람들로 꽉 차 있어서 참다 못한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직접 와서 먹고 나는데 자국 음식은 안 먹고 베트남에 미쳐있는 한국인들을 보면 당연히 베트남 음식이 한식보다 위라고 봐야 하는 거 아냐? 나는 일 때문에 한국에서 거주 중인데 다른 한식당이 문을 닫거나 사람이 꽉 차 있을 때 차선의 선택으로 베트남 음식점을 들르곤 한다. 자리가 널찍해서 좋거든. 아마 한국인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걸. 개인적으로 한국의 프랜차이즈인 김밥천국 하나만으로 한국이 무조건 세계 1위라고 본다. 그곳에는 몹시 저렴한 가격에 한식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거든. 맞아. 그리고 어떤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무조건 10분 이내로 나오지. 스페인에서는 1시간 이상을 기다려도 음식이 안 나오는 경우가 흔한데 말이야. 개인적으로 나는 피자조차 이탈리아보다 한국 피자가 더 입맛에 맞았어. 이탈리아 피자는 너무 짜거나 느끼할 뿐 적당이라는 게 없거든. 따라서 나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한국의 피자가 훨씬 만족스러웠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